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정례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장님이 개사가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경호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열정과 땀으로 채워진 하루하루가 모여서 2022년이라는 한 해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구민 여러분과 늘 변함없이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무엇보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초석을 다지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동남아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 4개국 국가를 방문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하고 유치 기원 호소 사문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국외 홍보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전 국민적인 애도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국외 홍보 시 4개국을 정상에 전달하려 했던 유치 기원 호소 사문을 회원국 주재 대사관에 우편으로 전달하여 회원국 정상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유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가 국민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시대 희망 동구, 함께 뛰는 동구의회에 맞게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찾아가서 듣고 항상 국민과 소통하면서 늘
열린 자세로 국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3일간 열리는 제309회 제2차 정례에는 올 한 해 구정을 평가하고 내년도 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촘촘하고 세밀한 재정 운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동료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최근의 어려운 상황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3년 본예산 심사를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구의회와 집행부는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이 이루어지는 회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3년은 우리의 동구의 미래 발전의 핵심 과제인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해입니다. 우리 동구가 다시 한번 부산의 중심지로 재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부산 유치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떠는 해보다 지는 해가 더 아름답다고 하듯이 남은 한 해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넉넉한 마음과 주변에 대한 배려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마음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동구회에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가 되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 소통하는 열린 회의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정례의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됐으므로 제309회 부산광역시 동구회 정례의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선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민선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9회 정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에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2년 11월 14일 집회 공고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4일 김희재 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 11월 4일 김미연 의원 내 6인 부산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허근영 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조례안, 김미연 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월 9일 이의자 의원의 1인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월 10일 김재현 의원의 6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어원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허건영 의원의 1인 부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11월 11일 김희재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10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의안 13건이, 11월 15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0월 18일 허은영 의원, 11월 9일 이의자 의원
11월 17일 안종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희재 의원과 안종훈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정례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사일정에 2022년 11월 17일 의원 발의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김재원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홍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구의 이상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09회 정례 개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한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전과 희망 속에 출범한 민선 8기는 북한 시대 동구 꿈을 현실로라는 구정 목표를 가지고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7월 1일 취임 이후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600여 명의 주민을 만나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동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구정은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초량지구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필수 요건인 저류지 확보를 위해
부산시 교육청과 시의회를 설득하여 부산과학체험관을 저리조 부지로 확보하였고, 지난 여름 두 차례의 강력 태풍 북상 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부산시 기초지자체 중 제일 먼저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고 정밀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삼보 연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 이주 대책을 추진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또한 동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지구 일몰제 도입을 부산시에 공식 건의하였고, 망향로 고도제한구역 해제, 고지대 보행자 이동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 용역 추진 중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응원지원금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품위 유지비 인상, 중장년 일반 경비원 양성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동구 정책 네트워크 및 청년위원회, 이바구 컴퍼니,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하여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였고, 질 높은 일자리와 창업을 위한 일자리 복합센터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중고 17개소에 대한 교육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1:1 대학 진학 상담,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모전 추진 등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수정산 어린이 놀이터, 초랑 골목 놀이터, 더 나눔 작은 도서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한복문화관 건립, 영가대 광장 정비, 역사의 거리 조성 등 레츠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자천동 일원 뉴딜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린 부산 차이나타운 특구 문화축제와 구민운동회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 개최로 코로나로 지친 구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되었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온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엑스포 유치 TF팀을 신설하여 범국민적 유치 열기를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인 홍보활동과 4,000명으로 구성된 동구 구민 홍보단 발대식, 12월 녹화 예정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기원, KBS 전국 노래자랑 동구편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구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시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구청을 찾아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퇴근길 찾아가는 지하철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으며, 구의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소통하는 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정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4년은 향후 동구 100년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우리 동구는 어느 도시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낙후된 주거환경, 열악한 도시 기반 시설, 인구 고령화, 북한 고층 건물들로 인한 조망권 훼손 등 당면한 문제들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원도심이 동반 성장하고 북한 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동구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변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머물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내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지구의 해제를 추진하고 망향로 고도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지대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해 대상지 선정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보수 지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전국 지자체 89곳 중 한 곳으로 향후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초랑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이 될 다어울림 복합문화체육센터를 2023년 내 준공하고 일선탕 일원 등 3개소의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여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안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상습 침수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일동 자성동 아파트 1원 정비공사의 본격 추진과 초랑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대형 저류조 시설을 축조하여 침수 예방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55개소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800세대에 소화기를 지원하여 생활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한쪽 차선 폐지, 망향로 버스베이 설치, 부산역 삐체거리 조성,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조성, 사각 버스 정류장 시설 보급 등 안전하고 합리적인 보행 및 교통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문예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신축 및 좌천초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지 주차장 조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희망과 일상의 행복으로 가득한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관학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별 특색 있는 창의적 공간 조성을 통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 교육문화 특화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정초 앞 학생보행 안전통학로를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성남초 오션브리지 간 지하 통학로를 설치하고 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좌천동 골목 놀이터 조성, 수정산 어린이 놀이터 개장으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과 청년 버스킹, 지역예술인과 어우러진 초랑천 문화산책로 조성, 365일 영화 이벤트가 펼쳐지는 168 계단 더데크 조성으로 일상적인 즐거움과 다양한 볼거리로 구민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넷째, 일자리가 풍부한 상생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별 맞춤형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전통시장 내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호텔 룸메이드 양성 사업, 대형 건축 공사장, 동구민 우선 일자리 추천, 북한 재개발 지역, 지역 주민 우선 채용 MOU 체결 등 북한시대 동구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사진 촬영 지원, 청년과 청년기업을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과 상권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17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과 특별 가맹점 확대로 소상공인들과 상권 활력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치매 파트너 동행 서비스 등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마을버스 운영, 동구장애인 해강 건립 장애아동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심과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가맘 센터 운영, 출산지원금, 첫돌 축하구름이, 어린이집 입학 축하금 등 영유아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 수 있는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건강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일상 속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북한시대를 열어가는 공감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정의 본질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식 소통창구와 생활 밀착형 서비스 추진을 통해 구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겠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리더 양성, 구민 홍보당 활성화, 외국어 통역단 구성 등
국민과 함께 범국민적 관심과 열기를 높이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발전 포럼을 운영하며 주요 핵심 과제를 도출하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광급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구정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외적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재정의 경기 부양 역할 강화에 최우선 목표를 정하고 재정 분권 추진에 따른 2023년 본예산 확대 편성과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통해 재정 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하여 금년 대비 425억 4천만 원이 증가한 3,496억 4,7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3,435억 3천만 원으로 세입은 자체 수입이 593억 3,500만 원, 의존 수입은 2,841억 9,500만 원입니다. 특별 회계는 61억 1,6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주차장 확충 사업 등을 위하여 5개 분야의 특별 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 예산의 60%인 2,1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수건사업 해결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투자 사업에 19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 126억 8천만 원, 보건 분야에 70억 5천만 원, 문화관광 분야에 63억 4천만 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발전에 14억 4천만 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8억 2천만 원, 교육 및 일반 행정 분야에 169억 4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행정 운영 지원에 637억 9천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 52억 9천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민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5개월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분과 소통한 소중한 시간이었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삶을 뒤흔든 코로나19에 대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로 침체된 서민 경제로 우리의 삶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부정에 반영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동구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기회의 땅이며 부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북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동구가 부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또한 동구가 가진 저력과 가능성을 굳게 믿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성종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추성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 운영의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세금별 징수 정관분과 일반 조정교부금 및 국12보조금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미반영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및 국12보조사업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및 연대 집행 불가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별 예산 개요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4억 1,2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4,080억 4,900만 원, 특별 회계는 118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49%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 회계는 389억 2,100만 원을, 특별 회계는 9억 9,900만 원을 각각 정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8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080억 4,900만 원이며 지방세 36억 2,600만 원, 세외 수입 24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216억 4천만 원, 조정교부금 103억 8,100만 원, 국12보조금 4억 5,2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271억 7,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6,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억 1,500만 원, 보건 분야 2억 7,8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억 5,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500만 원, 예비비 68억 8천만 원을 각각 정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8,900만 원, 환경 분야 3억 2,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억 7,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기획감사실 재재난 목적 예비비 70억 원, 종합재정 안정화기금 적립 250억 원, 2030 기획단 지방소멸 등 생활 SOC 조성 48억 원, 일자리 경제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8천만 원, 건설과 망향로 버스베이 설치 12억 원, 초량 제1지하차도 외 2개소 정비 4억 5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교육정보과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2억 6천만 원, 문화체육과 수정오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6억 원, 다 어울림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4억 5천만 원을 각각 정액 편성하고 재무과 동구청사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다올림 복합체육센터 조성 3억 4,700만 원, 윤흥신 장군 석상철거 및 동상건립 6억 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억 1,400만 원,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2억 9,100만 원을 각각 정액하였고 생활보장과 주거급여 지원 5억 600만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4억 8,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하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8억 6,3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억 9,9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22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총규모는 407억 9,200만 원으로 재정 안정화 계정이 351억 5,100만 원, 통합 계정이 56억 4,100만 원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 수입 계획은 예수금 250억 원, 예치금 회수 100억 원, 이자 수입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35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계정 수입 지출 계획은 예수금으로 17억 5,100만 원, 예치금으로 56억 4,100만 원, 예수금 원리 상환으로 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입 지출 세입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2022년 5개 광고 발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광고 발전 기금 운영 총 규모는 1억 4,4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5,500만 원, 보조금 4,5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6,300만 원, 이자 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700만 원, 예치금 1억 4,400만 원, 기타 지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입 지출 세부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명시이율 사업입니다. 총 77건 305억 6,400만 원이며 일반에게 74건 250억 6,400만 원, 특별에게 3건 55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각종 사업의 부족사업비 반영, 예산 집행단의 삭감 등 최종 정리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재호황,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자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 이희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번 제309회 동구의회 정례회 기간 내 집행부의 사업 일부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통한 문제점 등을 질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무를 이행하고 주민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 합리적 행정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와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2022년 12월 7일 예정된 제309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국민 의사와 요구 사항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희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희자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있으므로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지방의 소멸 위기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전략 주도인 하나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메가시티 출범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대한 설득과 메가시티 실현에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희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지금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김희재 의원께서 해주겠습니다. 동료원 여러분,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지방의 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전략 주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메가시티는 경제성장과 가치, 창출 모두를 고려한 능동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전체 인구 절반과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지금은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메가시티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한 남북간에도 발전축이 될 수 있는 초광역화, 즉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필수다.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는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발자국이다. 부산, 울산, 경남 모두가 원팀으로 다시 태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남권이 교통, 산학협력, 경제 통합과 같이 서로 도움이 되는 것부터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생활 공동체, 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힘써야 한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부울경 주민 2,005명 중 86.6%가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주민 당사자도 그 필요성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과제인 동시에 동남권이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중을 이해하고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은 1,000만 인구와 지역 총생산 500조, 아시아 허브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 경제 관점에서 벗어나 상생한 방안과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상호협력과 지역 현안 공동 대응은 중요한 과제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구에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부산 경상남도를 설득하여 메가시티가 출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을 포함한 울산, 경남은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하나, 부산, 울산, 경남은 상호협력과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라. 2022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동구회 의원 일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18일간 회의하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부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허근영 의원, 이희자 의원, 안정훈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구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홍 청장님, 이상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서양과는 달리 과거 온돌이 대다수의 가정에 보급되면서 전통적으로 자식이라는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식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던 경로당, 장례식장마저 입식 인테리어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과 자식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약한 노인분들은 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학적으로 바닥에 앉았을 때보다 의자에 앉는 것이 무릎의 최대 7배에서 8배 하중이 가해지며 무릎 관절 이루는 반월상 연골판에 손상이 가해지게 됩니다. 또한 좌식 문화를 처음 접해보는 외국인들은 좌식인 음식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 동구의 노인 인구는 27.1%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부산 동구는 부산역, 국제여객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거점 관광지역입니다. 현재 동구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에 30명대 수준입니다. 엔데믹이 다다르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더더욱 다가올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면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 음식점은 1,540개소입니다. 신설된 음식점보다 기존의 오래된 좌식인 음식점이 대다수입니다. 2020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계획에 의거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용태세 전반 개선을 위한 음식점 입식 좌석 개선 사업이 일회성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동구는 19개소가 시행되었지만 미비한 수준에 그쳤고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에게 호응이 좋아 지자체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이 다르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동구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업의 재추진이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 음식점은 자력으로 입식 문화 개선을 하기에는 힘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소비자와 영세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며 건강한 동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적극적인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는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동구는 천지개벽할 것입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구민홍보단이 형성되었으며 각 동마다 발대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민홍보단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루어진다면 부산 동구의 2030년 세계박람회는 반드시 유치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동료라는 말을 쓰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와 의원이 어떤 말인지 한번 그 본질에 대해서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회도시 상임위원장 의원 이희자입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알고 계십니까? 기후위기와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가 다 알만한 올해 19세의 청소년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로 대서양을 횡단하여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청소년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최연소 타인지 올해의 인물, 최연소 노벨 평화상 후보, 골든 카메라상 기후보호 특별상 수상, 레이첼 카슨상 수상. 자, 이런 화려한 이력의 이 청소년 환경운동가 연설에서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의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래 세대의 환경을 차용하여 쓰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환경보존에 대하여 그럴듯한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총동원하여 미래 세대의 불안감을 잠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기성세대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녀의 울먹이는 외침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오염은 생태계와 그 생태계의 일원인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본 의원의 이 시간에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미세 플라스틱 그 중에서도 담배 필터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담배 꽁초의 필터는 셀룰로스 아스테이트라는 플라스틱입니다. 환경운동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버려지는 담배 꽁초의 수는 평균 1246만 개이며 전체 해양 쓰레기의 16%를 차지하고 이 꽁초 필터는 바닷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는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 등의 어패류를 통해 다시 인간의 식탁에 오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혈액, 배설물, 태반에 이어 모유에서조차도 미세 플라스틱은 발견되며 특히 영유아의 대변에서는 성인의 10배가 넘는 농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니 가히 경악스러운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기성세대로서 이 미래 세대를 볼 낯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담배 꽁초 쓰레기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 광복구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수거 보상제를 실행한 적도 있으나 보상금의 환계 등으로 시범 사업 직후 폐지됐으며 담배 제조 회사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플로깅 캠페인도 진행했지만 이 역시 담배 꽁초 무단 투기 건절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담배 꽁초의 무단 투기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 꽁초 수거함이 따로 없는 현실에서 자발적인 시민의식만 기대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 서울시 광북구에서는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마련하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음식점 주변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주변에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가 빗물 바지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에 적용하고 싶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금년도시인 부산시의 관련 행정과 배치되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재떨이라는 단어의 사용인 것입니다. 하여 원래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 환경적 측면의 용어인 담배 꽁초 수거함으로 바꾸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처음 먹는 엄마의 모유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라니 정말 기가 찹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차용하여 쓰고 있는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상급기관인 부산시의 정책을 거론하며 담배꽁초에 의한 해양 환경오염이라는 명백한 환경 문제를 금년과 연관지어 보건행정사안으로 취급해서 조례의 본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는 그레타 툰베리의 원망어린 저 질책을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의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홍 구청장님과 구청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의 부의장 안종훈입니다. 2022년 한 해를 한 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대한민국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1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3명의 목숨을 잃은 등 사망자 9명, 실종자 6명,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올해 9월 흰남노 태풍 때는 시간당 110mm의 집중호우로 포항의 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를 보면서 우리 동구는 과연 안전한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모두 동구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은 크게 태풍, 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간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취약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범일동 동천 일대와 범일오동 맥주치 마을, 초랑 지하차도 등 3개 지하차도는 침수 지역으로 해마다 집중호우와 바닷물 만조로 침수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도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작년에 올해 부산의 폭염특보 일수는 30일이 넘는 등 폭염은 특히 쪽방촌 거주자와 녹숙자 같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삼북도의 오래된 웅백화 축대, 공폐화 등은 붕괴 위험 등으로 동구의 사회재난 취약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7월에 안전정밀전단 2등급을 받은 삼보연립주택은 1981년 급경사지에 지어진 3종 시설물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 건축물로 지정되어 삼보연립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000개가 넘는 공폐와 오래된 웅백 축대 등은 우리 동구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회 재난 취약지입니다. 도로, 하수 등 공공시설 지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간 사유지 시설은 위험시설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권 침해와 책임 소재 등은 이유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시설일지라 할지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보연립 공동주택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지 시설이지만 구청에서 직접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주민 이주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먼저 이주시킨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지이라 할지라도 재난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시설물이 개인 사유지라고 간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후속 대책은 아무리 잘 마련한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구의 안전 취약지역은 어딘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사전 예찰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안전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재난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위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재난으로 인해 소잃고 애완간 고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겸손과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과 안전에 있어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와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평등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철저한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전한 동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사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 음.